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이진우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국사 4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워하시죠? 여러분들 삼국 항제. 그래서 우리 딱 1시간 정도? 그러면요, 우리 삼국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 길라잡이 6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6페이지. 그 다음에 우리 요번에는 문제도 많이 풀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제가 요 영상에 다운받을 수 있는데 그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다운받으시고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면요. 좀 더 학습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삼국 항제 우리 마음 편하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우리 국가발전 먼저 배울 건데요. 국가발전 단계. 요거는 우리 필기하지 않아도 되고 머릿속으로만 따라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발전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첫 번째 무슨 국가가 있냐면 군장국가라고 있습니다. 무슨 국가가 있다고요? 군장국가. 자, 이 군장국가가 바로 우리가 배웠던 고조선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고조선과 그 다음에 옥저와 동해 여기 무슨 국가? 군장국가. 그 다음에 여기 한 단계 더 발달하죠. 그럼 무슨 국가로 발달합니까? 여러 나라로 연맹왕국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맹왕국.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연맹왕국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부여, 그 다음에 뭐더라? 초기, 고구려, 이런 것들. 거기 뭐더라? 연맹왕국.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 있죠? 가야. 가야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발달하게 되죠?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무슨 국가로 발달한다고 합니까? 중앙집권국가로 발달한다고 합니다. 무슨 국가요? 중앙집권국가. 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우리 국사에서 중앙은 누굴 상징합니까? 왕을 의미하죠? 왕을. 자, 왕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그걸 무슨 국가? 중앙집권국가. 우리가 이때부터야 비로소 국가다운 국가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고대국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바로 삼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중앙집권국가의 특징 아주 간단하게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중앙집권이니까 누구의 권한이 높은 겁니까? 왕의 권한이 높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왕권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왕권이 높아지기 위해서 왕위는요, 왕의 자리는요, 선출 아니면 세습돼야 됩니까? 바로 세습돼야 되겠죠. 선출되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위는 뭐더라? 세습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왕위가 세습되면요, 나머지 귀족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시발시발 되겠죠? 옛날엔 지네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권이 높아진과 동시에 왕위는 어떻게 된다고요? 선출 아닌 세습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족들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해줘야 될 게 영토 확장이 되겠습니다. 무슨 확장? 영토 확장. 봐라, 날 믿고 따르니까 우리 영토가 넓어지지 않냐? 그 다음에 확대된 영토를 누구 띄워주면 될까요? 귀족들 나눠주면 불만이 좀 잠잠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구가 많아지고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항구적인 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규칙, 법 이런 것들. 그래서 뭘 반포한다고 합니까? 율령을 반포한다고 합니다. 율령. 그 다음에 우리 부족 국가들은 뭐 마가나 우가는요, 말을 숭배하고 우족은 소를 숭배하고 정신적 통일체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적 통일을 기여하기 위해서 자, 고등의 종교, 아주 높은 종교의 수준, 바로 불교를 중국에서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불교도 배우겠지만 이것도 무슨 권 강화랑 관련 있습니까? 왕권 강화랑 관련이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네 가지. 요거 네 가지는 무슨 국가의 특징?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다 할까요? 안 할까요? 다 마찬가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 따로 필기 안 해도 되겠죠? 이 정도 수준 여러분들 바로 머릿속에 들어갈 테니까요. 한 문제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다음은 고대국가 형성에 대한 보고서 개요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사실. 자, 서론요, 연맹왕국의 황계, 그 다음 왕권 비하. 본론이 삼국의 고대국가 형성에 기여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뭐 고르면 됩니까? 불교, 기억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 또 어떤 거? 율령, 니은버. 됐나요? 과거제 우리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 다음 유교정치 실시도 아니 되겠죠? 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매우 쉬운 문제죠? 여러분들, 요번 강의는 여러분들 좀 삼국 어려워하니까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순서대로 풀어볼 테니까요.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중앙집권국가 기본적인 내용을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삼국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어떤 나라 먼저 배울 거면 고구려 먼저 배울 것입니다. 고구려.
자, 근데 여러분들 고구려 배우면 이 삼국이 좀 솔직히 다른 나라보다 뭡니까? 어려운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고려가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한 개의 나라의 왕들이 순서대로 나오다 보니까. 근데 여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왕들이 결국 항쟁하다 보니까 여러분 많이 어려워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국사 공부할 때 처음부터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고구려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왕 한 명만 말해보십시오. 누구 있습니까?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 대왕. 매우 오래 산 왕이 있습니다. 무슨 왕? 장수왕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구려는요 딱 두 사람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왕들도 물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떻게 먼저 제일 중요한 거 대부분 90% 이상 고구려 나오죠? 광개토 아니면 장수왕 찍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냥 난 모르겠다. 장수왕 찍어도 웬만한 수능에서나 한국사 문제에서 정답이 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고구려 하면 딱 몇 명? 2명, 5세기 때와 광개토와 장수왕만 먼저 외우자. 이렇게 하고 마음 편하게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봅시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딱 두 사람만 제가 강조해서 말할 건데, 물론 그 앞에 왕들을 말해 줄 겁니다. 알겠죠? 몇 세기부터? 1세기와 이제 기원 후가 됩니다. 몇 세기? 2세기 때까지 왕이 나올 건데, 이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고구려에 이런 왕이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왕이 나온다고 합니까? 태조왕이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왕이 나온다고요? 태조왕. 자, 여러분들 태조란 사람은 태조 묘가 되겠죠? 우리 고려의 태조 누가 되죠? 왕건이죠. 조선의 태조 누가 됩니까? 이성계가 되죠. 대부분 태조는 뭐한 사람한테 붙여준 겁니까? 나라 건국한 사람한테 붙여준 게 바로 태조란 묘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태조는요 고주몽 아닙니다. 고구려 세운 사람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고주몽이라고 배웠었죠? 근데 이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주몽 기원전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왜 태조자를 붙여주게 될까요? 이전 국가와는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무슨 가로 발돋움했기 때문에 중앙집권 국가로. 연맹왕국이었다가 이제 중앙집권 국가로. 그럼 당연히 무슨 권이 높아진다고 했죠? 왕권이 높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드디어 게르부 무슨 씨가?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왕권이 높아지고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확장하는 줄 했죠? 영토 확장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압록강 중류부터 해서 이제 바로 옆에 있던 우리 여러 나라에서 봤던 옥저를 바로 먹었던 게 태조와 되셨죠? 자, 두 번째 누가 있냐면 고국 천황이라고 있습니다. 고국 누가 있다고요? 천황. 고국 원왕 아닙니다. 고국 천황입니다. 이때 왕위가 무슨 상속? 부자 상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부족을 다시 오부족. 부족적 성격을 버리고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따로 안 적을게요. 자, 여러분들 이 정도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1세기와 2세기 때는 무슨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중앙집권국가 기초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정도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1세기, 2세기. 자, 그 다음 이제 바로 몇 세기 합시다. 3, 4세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세기와 4세기. 자, 우리 여러분들 고구려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되게 군사력이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3세기 때는 엄청나게 뭐더라? 영토 확장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있냐면 동천왕이라고 있습니다. 동천왕. 이 동천왕이 서한평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서한평으로 날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천왕이라고 있었습니다. 무슨 왕? 미천왕. 이 미천왕 때는요, 어디까지? 낙랑까지 격파하게 됩니다. 고구려 영토가 사방으로 넓어질 때, 요때가 몇 세기? 3세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구려가 잘 나갔는데 여러분들 사방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 국가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주변 국가들. 그래서 이 일은 누가 다 벌려놓고 동천왕과 미천왕이 일을 벌려놓고요. 책임지는 사람은 얘네들이 책임지지 않고 바로 다음 학대 책임지게 됩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고국 원왕 때. 고국 원왕 때 아주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게 사방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나라, 여기 중국의 전현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현과 그 다음에 어떤 나라? 여기 한강에서 시작한 나라. 어떤 나라? 백제가 같이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양방면에서 군사 공격해 오죠. 그러면 군사력이 기존보다 2배 이상 필요하게 됩니다. 국가적 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가 이 고국 원왕은 평양성에서 백제왕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까지 했습니다. 대부분 왕이 전쟁 나가서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웬만해서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 나가서 보더라 죽을 정도는 엄청나게 국가적 위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고국 원하 이 사람은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이때 몇 세기 때? 4세기 때 사람이란 거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3세기 때는 고구려가 잘 나가다가 4세기 때 고국을 지키다가 원망하게 돌아가신 왕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됩니다. 요때가 뭐였다? 고구려의 위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다음에 이런 왕이 나옵니다. 무슨 왕이 나오면 소수리망이라고 나옵니다. 무슨 왕? 소수리망. 자, 국가적 위기에 빠졌지요. 여러분이 그 다음 왕으로 즉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영토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안으로 보여야 되니까 체제를 정비해야 되겠죠. 지금 왕권도 떨어지고 국가도 분열해지고 매우 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수리망은 다시 한번 안으로 국가 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구려가 지금까지 했던 거 어디까지 했습니까? 왕위, 세습, 무슨 확장? 영토 확장까지 했었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남은 거? 율령, 반포와 불교 수요. 그래서 이 소수리망이 없죠. 우리 중학교 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었죠. 바로 뭘 했습니까? 율령, 반포, 뭘 수용하고요? 불교 수용하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고구려 대학교 태학을 성립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4세기는 위기에 빠졌다가 다시 한번 국가 체제를 정비한 왕이 누구더라? 소수리막 여러분들이 이 정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요. 보세요. 1세기와 2세기는 중앙집권국가 뭐가? 기초가 3세기 때 영토 확장 4세기 때 위기 그다음 위기에서 벗어나서 누가 나오더라? 소수리망이 나와서 국가 체제를 정비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다음이 몇 세기입니까? 5세기가 되겠죠? 이제 안으로 축적된 이 힘을 이제 뭐 하면 되니까? 뻗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만주벌판 달려라 누가 나옵니까? 광개토 대왕. 그 다음에 고구려의 최대 전석이 장수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몇 세기? 5세기. 5세기가 고구려 보더라 전성기. 요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 간단하게 문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8번 문제 너무 매우 쉽습니다. 이거 틀리면 바보. 자, 다음에 개혁 조치에 관련된 왕은 누구냐? 태학 설립, 율령 반포, 불교 수용. 누굽니까? 4세기 소수리망. 정답 몇 번? 5번. 자, 여기까지 한 템포 쉬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5세기만 제대로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자, 우리 드디어 누가 나옵니까? 광개토 대왕이 나오게 됩니다. 광개토 대왕. 자, 만주벌판 달려 광개토 대제. 여러분들 이 광개토 대왕은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떤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까? 북. 뭐라고요? 어떤 단어? 북쪽으로만 달렸던 게 바로 광개토 대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광개토 대왕 때 이제 영토 확장하는데 만주 지역에 거란이나 여기에 숙신, 후연, 북부여, 만주 지역에 있던 모든 민족들을 싸그리 다 뭡니까? 점령하고요. 사방으로 영토가 넓어질 때 이때가 바로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광개토 지역은 어디로만 달렸다고요? 북쪽으로 달렸다.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 고구려 입장에서는 백제왕이 고구려 왕을 죽였거든요. 그러면은 원수각기에서 어디로 내려가야 할까요? 백제 쪽으로 공격했는데 왜 광개토는 북쪽으로 먼저 달렸냐면은 이 북쪽에는 유목민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말탄민족, 대표적인 게 몽고족이 되겠죠? 이 얘네들은 항상 식량이 부족하다니까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이 방어선이 확정돼야지만 바로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개토지는 제일 먼저 어디로만 달렸다고요? 북쪽으로만 달렸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도가 적은데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잘 보세요. 우리 여기 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한강. 여기 쪽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강. 자, 여러분들 여기 한강을 좀 더 확대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게 무슨 강? 북한강. 요게 무슨 강? 남한강.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두 개의 강이 만나서 이제 서울, 요쪽에 서울로 가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들 여기가 뭡니까? 강에 뭐라고 하죠? 상류라고 합니다. 여기도 강에 뭐가 됩니까? 상류예요. 하류 아닙니다. 밑에 있다고 하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형을 보면 동고서주 아닙니까?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들리죠? 그래서 위가 상류, 여기도 뭐더라? 상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요건 위도상 북쪽에 있어서 북한강, 이게 만나서 남한강 그렇게 되겠습니다. 요 두 개의 물이 만나는 곳이 바로 양수리. 두 개의 물이 만났다. 두물머리. 뭐 그러는데 쓸데없는 얘기했고요. 자, 봅시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겁니다. 광개토 대제는 어디로만 달렸다? 북쪽으로만. 만주벌판 달렸다. 자, 기억합시다.
한강 어디까지만 왔다는 거 기억합니까? 상류까지만 점령했습니다. 어디까지요? 한강 어디까지? 상류까지. 그러니까 북쪽까지.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백제의 수도, 여기 서울, 오늘날의 서울 바로 어디였습니까? 한성이었죠. 한성은 점령했다 못했다? 못했던 것입니다. 정리되잖아요? 그래서 광개토 대전 여러분들 업적이 딱 하나만입니다. 엄청나게 무슨 확장했다? 영토 확장했다.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단어 딱 한 단어. 무슨 단어? 북.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에다가 별표 치고 들어갑시다. 5세기 누구? 광개토대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쪽으로만 달렸더라? 북쪽으로만 달렸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광개토대제랑 관련해서 딱 하나만 더 기억하면 됩니다. 딱 하나만. 400년. 기원전이래. 죄송합니다. 400년에, 자, 여러분들 400년입니다. 몇 세기가 되죠? 5세기 초반입니다. 400년 몇 세기 초반? 5세기 초반. 되셨죠? 자, 이 400년에 이 바다 건너서 외놈들이 기저귀 차고 어디를? 신라를 급습한다고 합니다. 이 신라가 비위신과 집을 못 막아냅니다. 이 외놈들을. 그래서 경주까지 와갖고 외놈들이 막 약탈을 저지르고 공격을 하는데 이걸 신라가 못 막아내서 이 신라가 광개토 대왕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래서 광개토 대제가 기병과 보병 5만을 보내서 외놈들 털어버리고 놀란 외놈들은 어디로? 가야 지역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가야 지역으로. 당연히 광개토 대제 어땠을까요? 내리 쫓아가죠? 내리 쫓아가서 나머지 외놈들 다 털어버리고. 되셨죠? 그때 가야도 있길래 넌 뭐니 하면서 같이 쳐버립니다. 요게 여러분들 400년 광개토 대왕 릉비에 적혀있는 비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비문, 비석에 있는 글이 되는데 비문에 있다고 다 모든 게 사실로 받아들여질까요? 아니죠. 비문에다가 가짜로 적어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뒷받침한 유물이 나오면 확실하게 역사적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게 유명한 거, 이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한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명그릇? 호명 그릇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호명 그릇, 밥솥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좀 말할게요. 이 밥솥인데 밥솥 밑면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을무년, 국강상지, 평안, 호태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메이드 인 어디서 만들어진 거다? 고골에서 만들어진 밥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밥솥은 바로 군사용 밥솥입니다. 이 군사용 밥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경주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그 당시에 고구려 군사가 어디 있었음을? 경주 내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유명한 유물이 바로 호명 그릇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유물 때문에 이 비문의 내용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광개토 제왕 딱 정리하면 어디로만 달렸다? 북쪽. 그 다음에 꼭 기억합시다. 외놈들 물졌다. 그걸 보여주는 유물. 무슨 명그릇이 있었다? 호명 그릇이 있었다. 몇백 년? 딱 400년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예. 자, 그럼 여러분들 딱 하나만 여기서 그 신라에 침입한 왜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쵸? 예. 여러분들 고구려 군사가 어디 있었음을 보여주더라? 경주 내에 있었음을 보여주죠. 여러분들 이거 우리나라 주한미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별다른 사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나라 영토에 외국 군대 절대 갖다 놓지 않습니까? 절대 갖다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현대 때 미국 있지 않습니까? 미국 영내 다른 외국 군대가 들어갈까요? 절대 못 들어갈 겁니다. 자기 영내에 군사가 발을 들였다. 그건 바로 뭘 말합니까? 바로 전쟁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당시에 자기 영토에 외국 군대를 갖다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의 그 나라의 속국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특수한 상황 때문에 주한미군이 있는 거지 이 당시부터 따지면 진짜 신라 입장에는 굴욕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갖다 무슨 걸 또 보여줍니까? 그 당시 신라는 누구의 거의 속국이나 다름없다. 예, 고구려의 속국, 너무 강조해서 속국인데 거의 뭐 고구려의 많은 영향력을 받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신라 왕이 계승할 때도요. 고구려와 간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라가 뭡니까 여러분들? 허접했던 나라였다는 거. 되셨나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되게 약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할 건 2개. 자, 그래서 교재에다가 북, 그 다음에 어떤 거? 호명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필기하셨죠? 자, 문제 하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봤던 바로 무슨 명그릇? 호명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로 알 수 있는 거 백제 근초왕 아직 안 배웠습니다. 백제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보여줍니까?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준다. 정답 몇 번? 2번. 자, 드디어 우리 광개토. 자, 이제 고구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고구려 다 끝났습니다. 광개토 대제까지 했고요. 이제 누구 들어가면 됩니까? 오래 살았던 왕입니다. 바로 무슨 왕?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장수왕 진짜 오래 살아서 뭐라고 합니까? 장자, 네, 목숨 숫자, 길장자, 목숨자, 장수왕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람 이름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의 업적을 이제 평가해서 이제 그 사람의 업적을 평가해서 글자로 만들어 놓은 걸 묘라고 합니다. 광개토 대제는 말 그대로 영토를 사방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광개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넓을 강자, 10개자, 흑토자. 원래 여러분들 이 광개토 대왕은 이름이 고담덕입니다. 고담덕. 근데 영토를 넓혀주고 원래 묘도 되게 깁니다. 국강상 광개토지 평안 호태양이라서 국가를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토를 넓혀주고 백성들 편하게 해준 와 그렇게 뭔가 긴 묘인데 그래 줄여서 광개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업적으로 따지면 우리 장수왕의 업적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그냥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이 사람이 평균 90살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대 때 있지 않습니까? 고대 때 평균 수명 얼마였을까요? 20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고대 때는.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어버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한 20살 그 정도로 우리가 예측해 봅니다. 근데 그때 90살까지 살았다. 거의 산신령 정도라고 봅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들도 와 이거 뭐냐 너무 오래 살았다. 그래서 길장자, 목숨자, 장수왕 이렇게 붙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쓸데없는 얘기. 이런데 아들이 있거든요. 장수의 아들 쪼다. 고쪼다. 이름도 이상하게 지었죠. 쪼다. 이 쪼다 새끼는 왕이 쪼다는요. 왕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자기가 왕이 되는데 자기 아버지 죽을 때까지 계속 기다렸지만 결국 자신이 못 빠져. 죽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손자가 왕이 이렇게 됩니다. 그만큼 오래 살았던 왕이 장수왕. 자, 제가 이런 왜 쓸데없는 얘기 했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구려의 전성기는 몇 세기라고? 5세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5세기 내내 90살까지 살았다고 했었죠. 그럼 5세기 내내 산 사람 누굽니까? 장수왕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문제가 나오면 90%는 뭡니까? 장수왕 문제가 출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개토 대제는 딱 언제? 요때 조금만 살았던 것입니다. 조금만. 딱 4세기 말과 5세기 초반에 요절했던 게 바로 광개토 대야.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5세기 내내 살았던 게 누구다? 장수왕이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장수왕의 업적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쉽습니다, 업적은. 광개토 대제 어디로 달렸습니까? 북쪽으로 달렸죠? 그러면 장수왕은 어디로 내려오면 됩니까? 바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개토는 북, 장수왕은 어디다? 남쪽. 요것만 제대로 기억하면 되겠죠? 요것만 제대로. 자, 그래서 드디어 장수왕은 무슨 정책 유명합니까? 남하정책이 유명하죠. 남하정책. 자, 그래서 고구려가 지금 사방으로 영토가 넓어졌었죠. 사방으로 만주 지역 다 누가 끝내버렸습니까? 광개토 대왕이. 그 다음에 광개토 대제는 어디까지만? 한강 상류까지만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고구려의 수도가 3개가 있습니다. 졸본, 그 다음에 여기 국내성. 졸본은 몰라도 됩니다. 국내성이 있었거든요. 이 광개토 대까지 이 국내성이 바로 고구려의 수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쪽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가장 중요한 강이 바로 대동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북쪽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시 하나만 말해보십시오. 어차피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양 맞습니다. 예, 평양. 자, 그래서 장수왕은 남하에서 어디로 천도합니까? 남쪽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착지가 어디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까? 종착지가 어디더라? 평양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종착지가 무슨 성이더라? 평양서. 되셨죠? 이제 수도가 이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온 이유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누구를 없애기 위해서? 드디어 백제 원수 갖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드디어 평양 천도하고 장수왕은 밑으로 내려와서요. 밑으로 내려와서 드디어 백제 한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 백제 왕 누굴 죽여버립니까? 계로하면서 죽은가? 계로왕. 재미없구나요. 자, 일단에 계로왕을 전사시키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한강. 남한강까지 영토가 넓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요때가 되겠습니다. 5세기 누구왕 때? 장수왕 때 없죠. 그래서 위로는 어디부터? 만주부터 밑으로는 남한강 일대까지 고구려 최대 전성기를 구가했던 게 바로 장수왕. 그럼 여러분 되게 쉽죠? 우리 장수왕은 어떤 나라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까? 남하정책, 남쪽. 그치요? 그다음 무슨 성 하나 기억하면 되고요?
평양서 요 단어만 제대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 됐나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드디어 백제는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최대 전성기.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장수왕 입장에서 이걸 후손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비석을 2개 만듭니다. 비석을 만주 길림에다가 여기다가 무슨 비를 건립하고요? 광개토 대항 릉비. 자신의 아버지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광개토 대항 릉비에는 누구의 업적이 있습니까? 바로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 400년에 왜구 침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구 침입. 이 왜구 침입과 관련된 기록은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광개토 대항 릉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충주라고 있습니다. 충청북남도, 충청북도구나. 충청북도 충주에 충주 고구려비라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중원지역이다. 한가운데 중원고구려비 그렇게도 말하게 됩니다. 여기다 이제 중원고구려비를 세워놓는데 여러분들이 충주가 옛날에 뭐였습니까? 엄청난 뭡니까? 교통의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백제와 신라에서 한강 유역으로 올라오선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충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떡하니 광개토 대항비를 박아놓고 너네들 백제와 신라 절대 넘보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게 바로 무슨 비? 중원고구려비. 하나만 넣어, 딱 하나만.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점령했음을 보여주는 비석은요. 한강 하류까지 먹었음을 보여주는 거. 그럼 요게 낫겠죠? 남한강 일대까지 먹었다는 거. 요거 광개토대왕비에는 광개토대왕이 만주벌판 달렸다. 그 다음에 신라 왜구침입 거기까지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 요게 바로 뭡니까? 고구려가 한강 일대를 싹 다 장악했음을 보여주는 비석이다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5세기 장으로 장수왕 이렇게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됐나요, 여러분들? 네. 문제 풀고 조금만 더 추가시키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풀어봅시다. 이 정도 지식 갖다가. 자, 몇 페이지 피면 되냐면요. 문제 뽑으신 도 있겠지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가에 들어갈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자, 무슨 왕 나왔습니까? 장수왕 나왔습니다. 안으로는 국내석 기반의 귀족들을 약화시키고 왕권 강화, 밖으로는 남진 정책.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들어갑시다. 요거랑 관련된 거 어디 천도, 평양천도, 종로 몇 번? 2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1번 불교 공인 있죠. 요거는 불교 공인 나중에 법흥왕이라고 배울 겁니다. 진대법 보이나요? 네, 그거 고국 천왕입니다. 나중에 경제사 할 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외우지 마세요. 천리장성 나중에 배우겠죠? 연개소문 5번 을지문덕의 살수했죠.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거. 됐나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자, 봅시다. 21번. 다음 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무슨 비가 나왔습니까? 바로 중원고구려비가 나왔죠? 자, 요거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자, 그 내용 한번 보면 고구려 대왕 조왕께서 태자공, 대사자, 환우와 명하여 매금을 만났다. 거기 매금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요거 신라 왕이 되겠습니다. 바로 마립간을 칭하게 되는데 한자로 매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봅시다. 고구려 관등명. 거기 보면 뭐 태자공, 대사자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고구려가 신라를 동의로 칭하고 있다. 이건 잘 모르겠죠. 그쵸? 모릅니다. 넘어가세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한반도에서 유일한 고구려 비석. 이건 확실하게 맞죠? 그 다음에 고구려가 어디 유역을 장악했더라?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 4번까지 맞죠? 우리 고구려가 왜구를 격탄 내용은 어디 있다고 썼죠? 광개토 대항 릉비에 있다고 썼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됩니까? 5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자, 22번 매우 중요한 문제죠? 자, 한번 봅시다. 자, 가와 나식이라고 나왔죠? 예, 전진왕 부견이 이상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내 불상과 경전을 보내었답니다. 불교가 들어온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태약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요거 바로 소수리망 때 있었던 태약 설립과 불교 수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몇 세기라고 적으면 됩니까? 4세기 적어놓으면 됩니다. 나 들어갑시다. 왕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공해. 거기 줄 치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요? 한성을 점령했다. 백제 한성을 점령했다. 그럼 누가 됩니까? 장수왕. 그래서 가가 소수리망, 나가 장수왕 사이에는 누구 고르면 될까요? 광개토 고르면 되겠죠?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광개토대왕의 업적과 우리 관련된 거 몇 번 배웠습니까? 그거 광개토대왕은요. 요거 호우며
고구려의 신라의 집한 왜군 격퇴.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됩니까? 2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딱 우리 고구려는요. 우리 여기 이때까지는 다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고 꼭 기억할 게 광개토대가 장수성이 없죠. 요 두 개만 기억 잘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건 칠판 지운 이유 딴 거 아닙니다. 지금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고구려는 몇 세기? 5세기. 5세기 광개토와 장수성만 잘 보면 된다. 5세기가 고구려의 전성기였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싹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장수왕이 평양 천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더 말하면요. 여러분들 천도란 작업은요. 왕권 강화랑 관련 있습니다. 원래 국내성 있지 않습니까? 요건 그냥 부가내용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국내성이 있다 이쪽으로 하면 얘네들 귀족들의 기반이 싹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도는요 되게 어렵습니다. 귀족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왕은 천도하려다가 오히려 귀족한테 당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평양천도요 왕권 강화랑도 관련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는 어디입니까? 백제와 신라를 백제를 억압하는 결과가 됐고요. 또 어디랑 교류하기 좋습니까? 중국과 교류하기 좋더라. 이런 여러 가지 판단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판단해서 했던 정책이 바로 남하 정책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백제하고 신라 있지 않습니까? 신라는 원래 누구 편이라고 했었죠? 누구 편? 누구 편? 고구려 있죠. 고구려랑 관계가 좋았죠. 근데 지금 꼬라지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구려가 한반도 싹 다 먹을 기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백제와 신라가 뭐 맺게 됩니까? 동맹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라라 백제가 동맹 맺었다. 무슨 동맹? 나제 동맹. 몇 세기가 될까요? 5세기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백제와 신라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쭉쭉 배울 건데요.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였죠. 그래서 우리 5세기 때는 백제와 신라왕 있지 않습니까? 백제와 신라 여기 공부할까요? 안 공부할까요? 안 공부합니다. 이때는 그냥 무슨 동맹하고 퉁치고 넘어가면 됩니까? 나제 동맹 퉁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5세기가 누구의 전성이다? 고구려의 전성이다. 꼭 좀 기억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세기 꼭 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구려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좀 시간 많이 지났을 것 같은데 이 고구려가 최대 요때 전성기였다는 거 꼭 좀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고요. 백제와 신라는 금방 끝납니다. 고구려 이 뼈대가 세워졌으면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만 기운해서 잘 따라오세요. 진짜입니다. 금방 끝납니다, 이제. 백제. 자, 백제 들어갑시다. 백제. 자, 여러분들 우선 백제 하면요. 1세기, 2세기 내용 안 배웁니다. 알겠죠? 안 배우고 그냥 요때는 백제는 어느 나라 계통이더라? 부여 계통이다. 그것만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여에서 누가 내려왔습니까? 고주먹이 내려왔었죠? 그쵸? 그 다음에 이 고구려가 나오고 그 다음 고구려에서 이제 누구누구를 납니까? 고주먹이. 여기서 온조와 비류를 놓게 되죠. 이 온조와 비류가 어디로 내려옵니까? 한강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백제가 건국되더라. 이 건국서란 제가 굳이 안 해도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온조와 비류서라 보면 이 백제는 결국 어디 계통? 고구려 계통. O 아니면 X? O. 되셨죠? 맞는 얘기입니다. 백제는 어디 계통? 부여 계통.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고주먹이 부여 계통이니까. 됐나요? 계통을 따지는 앞에 계통, 뺀 끝의 계통도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어디 계통이더라? 부여 계통, 동그라미, 고구려 계통, 동그라미. 되셨죠? 그걸 보여주는 바로 근거가 바로 온조와 비류서라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 하나 줄치면 되겠고요. 교재에다가. 하나만 더. 이 백제랑 관련해서 송파구 석촌동이라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있는 곳. 석촌동. 이 석촌동에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나왔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거, 요게 바로 돌무지 무덤.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십시오. 위에 보면 고구려의 장군총이라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형태 보이죠? 요거랑 형태가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규모는 좀 작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고구려 초창기 무덤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백제 석촌도 돌무지 무덤. 요것도 어떤 거? 백제 초창기 무덤. 그래서 이거 갖다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초창기 무덤 양식이 똑같으니까, 그쵸? 백제는 어느 나라 계통이더라? 고구려 계통이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선 두 개만, 여러분들 어떤 거? 건국서라. 그 다음에 무슨 양식? 무덤 양식. 이거 문화에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제.
2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4번. 네, 매우 쉽죠? 밑줄긴 문화유산, 백제 건국세력과 고구려의 관계. 문화유산을 포함해서 백제 건국세력. 그럼 우리가 배웠던 무슨 무덤? 석촌동, 계단식 돌무지 무덤. 정답 몇 번?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요거 했으면 됐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백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 3세기 때는 고이왕이라고 있었습니다. 무슨 왕? 고이왕. 시험지 잘 안 나옵니다.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백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었습니까? 시작한 곳이 어디입니까? 한강 아닙니까? 한강? 그러다 보니까 이 한강의 이점은 당연히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강이고 한반도 중심지가 되겠죠? 이 한강이. 그 다음에 또 중국과 교류하기 좋고요. 되겠지? 방어하기도 이런 게 한강이 지역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국과 교류를 빨리 했기 때문에 백제는 되게 세련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솔직히 한자, 유교, 불교 다 어디서 들어옵니까? 중국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제가 보기엔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중국이네. 나의 정체성이. 죄송합니다. 자, 그 중국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이 그 당시에 가장 문화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빨리 받았기 때문에 백제는 세련된 문화. 그래서 3세기 때 이 고이왕은요 한강 유역을 토대로 해서요 관제. 이 관제란 건 여러분들 우리나라 행정부서 있지 않습니까? 나라 다스린 제도 그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관등, 관리들의 등급. 여러분들 이런 거 다 뭘로 제정할까요? 법으로. 율령으로 제정되는 거죠. 그래서 관제와 관등, 광복을 제정했다는데 거의 율령 반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한강 일대보다 정복했던 게 고이왕. 고이왕은 그랬구나. 이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바로 몇 세기 나오면 됩니까? 4세기. 자, 여러분이 알아둘 왕이 드디어 나옵니다. 우리 백제하면 누구 기억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네, 근초고왕. 자, 근초왕 별표 2개 치고요. 몇 세기라고 했습니까? 4세기입니다. 4세기. 자, 그러면 이제 근초왕이 해야 될 내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초왕이 해야 될 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밑으로는 어디 일대? 마한 일대 점령. 됐나요? 그 다음 위로 가서 평양성 공격해서 고구려 왕, 바로 고국 원왕 목 잘라버린 게 바로 4세기 근초왕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고국을 짓다가 원통왕에 돌아가시나? 이게 바로 근초왕. 그래서 이 백제의 최대 전성기를 구가했던 게 언제입니까? 바로 4세기 근초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로 떠올리면 됩니다. 밑으로 어디 일대? 마한 일대. 위로는 어디 갔더라? 황해도 가서 고구원왕 목 잘라버렸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해외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쪽에 무슨 강이냐면 요하강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강? 요하강. 라오닝강이라도 불리거든요. 이거 무슨 강? 요하강.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요하강 동쪽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제가 표시한 곳. 여기를 무슨 지역이랄까요? 요동.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요서가 되겠습니다. 요쪽. 그래서 어디로 진출했다고 합니까? 요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쪽으로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길 뭐랍니까? 싼둥. 자, 그 다음에 일본의 우리 규수. 여기까지 있는 거. 어디? 요서, 산둥, 규수. 됐나요? 자, 여기까지 주는 게 바로 근초고왕 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연결해보면 이쪽 바다다 누구 바다? 백제 거 엄청난 해상제국으로 발돋움했던 바로 우리 4세기 백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 고구려에서 누구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광개토대왕과 장수와 4세기 백제. 백제는 누구만 잘 기억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근초왕만 제대로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위로는 마한일 때 위로는 고구려왕 죽였더라. 그 다음에 어디까지 진출했다? 해외까지 진출했던 왕이 근초고왕. 자, 우리가 이렇게 4세기. 자, 4세기가 누구의 전성기? 백제 전성기입니다. 5세기 어떤 나라? 고구려. 그럼 6세기 신라. 그래서 삼국은 여러분들 요거밖에 안 물어봅니다. 4냐, 5냐, 6이냐, 4세기, 5세기, 6세기 요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이걸 다 기억한 다음에 두세 번째 공부할 때 제가 언급했던 왕들 그 사람의 업적을 조금씩만 더 봐주면요. 삼국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근초왕 때 외놈한테 주었던 칼 들어봤습니까? 칠지도라고. 여기 보이는 게 칠지도가 되는데 우리가 이 백제 근초왕이 외놈들한테 하사 그러니까 밑에 사람한테 칼을 준 겁니다. 그 일본 놈들은 자꾸만 뭐라고 하면 우리가 상납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고대 때 칼을 있죠.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뭔 뜻입니까?
내가 너 죽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사설이 맞다. 여기서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냥 근초항과 더불어서 칠지도 그냥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5번 쉬운 문제 들어갑시다. 한강경 어디가 먹고 있습니까? 백제가 먹고 있죠? 그럼 무조건 몇 세기? 4세기 적어놓으면 됩니다. 근초항의 업적을 고르면 되겠죠. 사비로 옮겼다? 아니죠. 신라 대하성을 빼앗았다? 이런 거 우리가 안 배웠고요. 고구려 평양성 공격했다. 정답 몇 번? 3번. 자, 그 다음에 26번 들어갑시다. 자, 26번 여러분들. 자, 이게 한국사 능력검정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고구려가 군사를 동원하여 공격해왔다. 왕이 이를 듣고 폐하 강가에 군사를 묘복시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려 급히 친히 고구려 군사가 대패했다. 그의 겨울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 3만을 거느리고 고구려 침략하여 평양성을 공격했다. 여기서 평양성은 수도는 아닙니다. 평양성인 겁니다. 고구려 왕 사유, 거기 줄치면 됩니다. 고구려 왕 사유. 사유가 있는 힘을 위해 싸우다가 화살 맞아 죽임을 당했더라. 그럼 여러분들 그 고구려 왕이 누가 됩니까? 바로 고국원하. 바로 이거는 누구의 업적을 말합니까? 근초항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근초항과 업적으로 올바른 거 미륵사 아니 되겠죠? 대하성 아니고 불교수요. 제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사비천도 요건 우리가 나중에 배울 왕이 되겠고요. 정답은 좀 어렵죠? 5번. 백제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백제 때 그 역사서 서기란 책이 요 근초항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 문화사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요 문제는요. 여러분이 사료 읽고 이게 누구더라? 근초항이었다는 거 여러분이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서랑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여러분 일기장 있지 않습니까? 일기장. 여러분들 일기장은 언제 때 했습니까? 자신이 못 나간 거 아니면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많이 쓰겠죠? 그래서 4세기 때 근초항 때 바로 백제 역사서 서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 당연히 몇 세기 때? 6세기 진흥왕 때 국사란 역사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문화사에서 배울 건데요. 그냥 요건 지금 하나만 그랬구나 이러고 넘어가시면 되고 요 사료가 근초항 때 사료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4세기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봐보세요. 봅시다. 다 끝났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근초항이 4세기, 5세기가 고구려의 전성기죠. 5세기. 여기가 5세기라고 합시다. 5세기. 자,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 무슨 동맹하고 퉁치고 넘어가면 된다고 썼죠? 나제 동맹 퉁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무슨 동맹? 나제 동맹. 요때 뭐 이런 왕이 나옵니다. 비유왕, 그 다음에 계로왕, 문주왕 나오는데 거의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비유왕 때 나제 동맹. 계로왕이 죽으나? 죽은 사람, 한성 점령당했던 사람, 문주왕 때 드디어 어디 천도? 웅진천도. 이 사람의 업적은요, 안 외워도 되고요. 무슨 동맹시더라? 나제 동맹.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건 5세기 나제 동맹. 5세기 나제 동맹.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몇 세기? 6세기. 여러분들, 좀 계속 반복되는데, 4, 5, 6. 이것만 물어보죠. 삼국시대. 요 6세기 때 백제가 이대로 주저앉지 않고 다시 한번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 노력했던 왕 2명이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 무령왕과 칠판이 적으니까 그냥 같이 쓸게요. 무령왕과 성왕이라고 있습니다. 무령왕과 누가 있다고요? 성왕. 이 두 사람이 6세기 때 왕입니다. 6세기 때 왕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사람들 때문에 좀 헷갈린 겁니다. 4는 백제, 5세기는 고구려, 6세기 신라 이렇게 들어갔는데 6세기 때 백제 중흥을 위해서 노력했던 왕.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무령왕과 성왕은 우선 여러분들이 그 두 번째 공부할 때 그때 많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요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진짜 딱 10분 정도만 기운 내면요. 여러분들 요거 제가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 않으시죠? 시간 많이 지났네. 자, 우리 백제까지 하고 여러분들 한강 제가 마무리 져줄 테니까요. 조금만, 알겠죠? 여기까지만 잘 들어갑시다. 여기까지만. 신라는 진짜 거짓말 치고 5분이면 설명 끝납니다. 신라는 금방 끝나니까 여기까지만. 자, 보면 여러분들 여기 봅시다. 자, 우리 이때 여기 한강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빨간색이 바로 한성이 되겠습니다. 5세기 때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고구려가 여기까지 오게 됐죠. 그래서 백제는 저쪽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금강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강? 금강. 여기 노란색, 여기 노란색죠. 여기가 바로 오늘날 어디입니까? 공주.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을까? 웅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빨간색 공주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오늘날로 따지면 부여가 되겠습니다. 어디? 부여. 그 다음에 오늘 예전에는 뭐라 그럴까? 사비라 했습니다. 사비. 자, 그래서 우리 수도는 이렇게 3번 바뀌었습니다. 우선 지금 봅시다. 이 비유왕 때 뭡니까? 낮에 동맹 맺어지고 계로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주왕 때는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어디로 천도합니까? 웅진으로 천도한 상하. 이때를 우리가 웅진백제 말하게 됩니다. 이 웅진제 때 왕이 2명이 나옵니다. 알겠죠? 무슨 왕과? 동성왕과 무령왕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네. 우선 이 동성왕은요, 동성왕 뭐였냐면 신라랑 무슨 동맹? 결혼 동맹했던 왕입니다. 신라랑 무슨 동맹? 결혼 동맹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웅진했을 때 백제는 왕권이 강할까요? 미약할까요? 되게 미약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찌 봅니다. 쫓겨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귀족들이 다 반발한 겁니다. 저 병신 백제 왕들 때문에 어떻게 됐다? 우리 이렇게 망했다. 그래서 왕권이 불안정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동성왕은요, 신라랑 결혼 동맹까지 했던 것입니다. 결혼 동맹까지. 낮의 동맹은 맺어지고 또 한 번 결혼까지 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왕실이 위협당하고 있는 겁니다. 귀족들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랑 결혼 동맹에서 봐라, 나 건드리면 누구도 건드린다. 신라도 건드린 꼴이다. 이런 식으로 왕권 강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왕권을 좀 강화시키고요. 이 무령왕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무령왕 때 어디랑 또 교류가 많았다고 합니까? 중국 남조와 그렇게 교류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디랑 교류가 많다고요? 중국 남조와. 이것도 왜 그런지 알겠죠? 중국 남조와 계속 교류하면서 중국의 남쪽에 왕조를 남조라고 하거든요. 중국과 교류를 계속했다. 이 정도만 기억합니다. 중국과 교류를 계속했더라. 중국과 교류하면서 이 이유도 뭘까요? 무슨 건 강화될까요? 네, 맞습니다. 왕권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요것 또한. 봐라, 나를 우리 왕실 건드리면 누구도 건드린다? 중국도 건드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령왕은요, 꼭 기억합시다. 어디랑 그렇게 교류가 많았다? 중국과 교류가 많았더라. 그래서 이 사람 무덤은요, 여러분들 무슨 왕릉입니까? 무령왕릉. 들어보셨죠? 무슨 무덤입니까? 벽돌 무덤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무덤? 벽돌 무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벽돌 있지 않습니까? 벽돌은 누구 맞습니까? 중국에서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짱돌이 맞습니다. 70%가 황암지대예요. 그냥 돌멩이 쓰는 게 훨씬 더 단단합니다. 여러분들 벽돌과 돌멩이 중에서 어떤 게 단단합니까? 짱돌이 더 중요합니다. 땅돌이 훨씬 더 단단해요. 우린 요걸로 만들면 되는데 이 벽돌은 굳이 흙을 구워서 빚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은요 황토지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중국 건데 이 무령왕릉은요 바로 중국식 벽돌 무덤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교류가 많았다? 중국과 교류를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옛날 무덤 중에서 왕 이름 들어간 무덤 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령왕릉 끝이요. 고구려 뭐 장군총, 천마총, 장군총, 그 다음에 뭐 강서, 대묘 이런 식으로 불리죠. 무용총, 그 다음에 신라도 뭐 천마총 들어보셨고요. 맞죠? 대부분 무슨 고분이라던가 총으로 끝나는데 무령왕릉만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건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사람 총과 분녀, 무덤 주인을 알 수 없을 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릅니다. 근데 누구만 확실하게 이 무덤 주인이 무령왕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무령왕릉만. 왜? 중국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 중국인들만 그 당시에 묘지석이란 거, 누가 죽었는지 묻었다. 이걸 썼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생물 연대가 나온 게 바로 무령왕.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사에서 이 사진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결론은 무령왕은 누구랑 교류가 많았다? 왕권 강왕이 다시 한번 백제 중에서 중국과 교류가 많았다. 그거 기억하면 되고요. 하나만 더 딱 마지막. 백제 지역에 중요한 지점을 담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광주 담로 이런 식으로 목포 담로 되셨나요? 나주 담로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을 담로라 했던 것입니다. 백지역에 22개의 뭘 설치하고요? 담로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뭘 파견했을까요? 귀족 아니 왕족을 파견했던 것입니다. 무슨 집권화? 중앙 집권화를 깼던 게 바로 무슨 왕?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령왕 하면 2개 기억하면 됩니다. 무령왕 살짝 줄치고요. 어디? 남조. 중국 남조와 교류가 많았고 몇 담로? 22.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덤 나오죠? 그냥 22담로 부르면 거의 정답이 될 것입니다. 됐나요? 자, 무령왕 꼭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문제 풀면서 쉬었다 갑시다. 27번 문제 봅시다. 자, 이곳은 백제 25대 왕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밑줄 그은 왕 나왔죠? 이에 대한 설명은 올바른 거. 자, 왕릉 내부, 그 다음 또 벽돌 무덤 여기 나와 있죠. 묘지석도 썼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여러분들 그 금관 장식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눈에 봐주세요. 나중에 문화사에서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무령왕이 되죠? 무령왕이 했던 거 몇 담로? 22담로. 정답 몇 번? 4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1번은 누굴까요? 만일 때는 근초고왕, 거기다 근초 적어놓으면 되겠고요. 율령 반포 있지 않습니까? 고을에서 누가 했더라? 소수리망. 백제는 근초왕 다음에 침류왕이라고 했는데 거의 몰라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2번은 고을에는 소수리망, 백제는 침류왕 그렇게 되겠습니다. 불교 봉인은 법풍왕이 됐고요. 우선 정답 몇 번? 4번. 되셨나요, 여러분들? 무령왕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한 문제만 더 들어갑시다. 28번 문제. 이곳은 사적 이호인 공주 공산성, 백제 두 번째 웅진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백제가 도읍지가 왜 이쪽으로 왔습니까? 누구한테 뺏겼기 때문에? 고을에게 뺏겼기 때문이죠. 고랑 관련된 걸 보기에서 골라보시면요. 몇 번?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 백제 이렇게 해갖고 무령왕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운냅시다. 성왕. 성왕 빨리 할게요. 성왕 때는 어디로 천도하면요? 사비로 천도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백제 한성에서 이쪽으로 웅지로 온 건 뭡니까? 왕권 가면 쫓겨내려온 걸까? 쫓겨내려온 것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웅진에서 이제 백제 성왕 때는 사비로 천도한 겁니다. 이건 무슨 건가? 왕권 강화가 됩니다. 웅진은요, 솔직히 그 귀족들 세력 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가 이제 드디어 좀 더 넓은 지역, 왕권 강화에서 사비로 천도했던 게 바로 백제 성왕. 왜? 동성과 무령왕 때 많으면이 왕권을 계속 높여놨으니까. 그래서 성왕 때는 어디 천도했다고요? 어디 천도? 사비 천도.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남부여라 붙였습니다. 뭐라고 또요? 남부여. 여러분들 고구려의 성씨가 뭡니까? 고구려 왕의 성씨 고씨지요. 신라는요. 뭐 박씨도 있고 김씨도 있지만 우선 김씨라고 많이 들어봤죠. 백제 왕의 성씨는요. 모르시죠? 백제 왕의 성씨가 부여씨입니다. 부여씨. 부여풍, 부여의 이렇게 왕의 성이 부여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백제는 어디 계통이라고 우리가 같이 배웠었죠? 부여계통이라고 배웠었죠? 부여계통. 그렇죠? 이 왕의 성씨가 부여계통입니다. 그럼 백제라는 나라는요. 백제라는 의미는 100개 나라가 합쳤다 이런 의미가 강하거든요. 근데 남부여다 이건 뭔 뜻일까요? 이 나라는 100개 나라가 합쳐진 것이 아니라 우리 왕족 부여씨 거다 천명한 겁니다. 무슨 건 강화? 왕권 강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백제 성왕은요. 백제 성왕은 어디로 천도했더라? 시옷자 들어가는 곳 백제 성왕은요. 사비 천도. 됐죠? 나라 이름 뭐랬다? 남부여라 했더라. 무슨 건 강화 조치? 왕권 강화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백제는 이러고 끝나는 겁니까? 왕권 강화만 시키면? 아니죠. 다시 고향 땅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세기 백제 성왕 때는요. 누구랑 동맹 맺고? 신라랑 계속 동맹관계 맺고 있는 거죠. 같이 더불어서 어디 지역을 확보합니까? 드디어 옛 고향 땅 한강을 다시 밟게 됩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고구를 몰아내고요. 그래서 원래 약조하기로는 여기 동쪽 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 누가 갖고? 신라가 갖고 여기 왼쪽 지역 한강 하류 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 누가 갖기로 했을까요? 백제가 갖기로 약조하고 이렇게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되게 허접했던 족밥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신라한테 배신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라놈들이 갑자기 어디까지? 한강 하류마저 다 먹어버립니다. 못된 놈들이죠. 어찌 보면. 네. 그냥 백제 성왕 입장에서 어떻게 신라의 영토가 이렇게 넓어지니까 엄청 열받죠. 그래서 전쟁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신라들 내가 원수 갚아주겠다 시발 되면서 바로 그냥 내달립니다. 전쟁 준비 제대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그리고 신라는 당연히 이 사람 흥문에서 올 줄 알고 그래서 관산성이라는 곳에서 매복했다가 드디어 백제 성왕을 죽임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백제 성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한번 왕권 떨어지고 백제는 다시 한번 중후하게 다시 제도역하기가 어떨까요?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가 6세기더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삼국에서 제가 제일 힘든 설명하기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 이렇게 들어가면 돼. 이게 두 명의 왕 때문에 많이 힘드니까 요것만 여러분 잘 견뎌두시면 되겠습니다. 5세기는 무슨 동맹? 나제 동맹. 다시 한번 백제 중을 위해서 노르게또 왕이 무려왕. 다 정리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드디어 백제까지 마무리됐고요. 이제 마지막 어디만 보면 됩니까? 신라만. 네, 우리 신라만 이제 기운내서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 풀면서 왔는데요. 힘드신 분들은 좀 쉬었다가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좀 10분간 쉬었다가 마지막 신라는요. 진짜 거짓말 진짜 최대한 빨리 5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 내셨고 계속 들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쉬었다 와도 됩니다. 자, 저는 그냥 강의하는 김에 끝내버리겠습니다. 봅시다. 우리 백제가 부여계통인 증거, 아까 심했던 거, 건국서라, 두 번째가 무덤양식, 그 다음 백제 서왕 때 뭐라 했더라? 남부를 했더라.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 근거가 되겠죠? 또 하나 우리 문화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에서. 자, 그럼 이제 신라. 금방 끝납니다, 진짜 신라. 여러분들, 신라는 한반도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구석탱이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구석탱이. 이것도 지워버리고. 자, 봅시다. 한반도 구석탱이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신라가 발전이 제일 느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라는 몇 세기까지 퉁치고 내옵니까? 4세기까지 퉁치고 내옵니다. 매우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신라는 여러분들 단순히 얘는 왕이라는 명칭도 안 사용했습니다. 왕의 명칭 대신 이런 칭을 됩니다. 거서관이니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 차차웅이니 그다음 뭐라 하더라? 이사금이니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마리간 이렇게 되거든요. 애울 필요 없습니다. 들어만 봅시다. 거서관 족장이란 뜻입니다. 그다음에 차차웅 있지 않습니까? 차차차 다 함께. 죄송합니다. 자, 차차차. 이거 뭡니까? 춤추는 사람이죠. 무당. 이때부터 재정 분리 이렇게 보고요. 이사금이 여러분들이 이게 이빨 자국이라는 뜻입니다. 그 왕을 뽑을 때 이렇게 뽑았다고 합니다. 인저밀 떡을 깨문 다음에 박씨, 석씨, 김씨가 나왔다고 합니다. 3명의 후보자가 나와서 인저밀 깨뭅니다. 깨물고 먹는 거 아닙니다. 먹고 나옵니다. 이빨 자국이 새겨지죠? 이 이빨 자국을 세어봐서 이빨 자국이 많은 사람이 연장자자. 나이가 제일 많다. 그 사람을 왕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왕을 되게 허접하게 뽑았죠. 하여튼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박씨, 석씨, 김씨가 떡을 깨물었죠. 왕에는 세습 아니면 선출이지요. 바로 요때까지가 무슨 왕국이더라? 연맹 왕국임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요. 바로 마리간이 되겠습니다. 이 마리간 칭호를 처음 한 사람이요. 바로 무슨 마리간? 뇌물 마리간. 그래서 이때는 이 교과서에나 교재도 뭐라고 나옵니까? 뇌물 왕이나도 나오는 게 되는 겁니다. 왜? 이때부터보다 왕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무슨 씨가?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되었다. 뇌물 마리간. 자, 이때 뭐라고요? 대군장의 칭호를 사용하며 무슨 씨가? 김씨가. 이때 비로소 중앙집권국가로 확실하게 발돋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라 금방 끝났죠? 그 다음에 여러분 봅시다. 이 뇌물 마리간이요. 뇌물 마리간이 4세기 말 5세기 딱 초반, 5세기 초반까지입니다. 누구랑 동시대 사람이며 광개토대제랑 동시대 사람이 되겠습니다. 광개토대제와 누구랑? 광개토대제와. 자, 그러면 또 하나 지식 떠올리면 됩니다. 신라의 침판 외구격퇴. 그때 당한 게 바로 뇌물 마리간. 되셨나요? 다시 한번 떠올리면 되죠. 무슨 명그릇? 호명. 됐나요? 뇌물 마리간, 김씨 호명. 끝. 자, 그럼 봅시다. 이게 5세기 초반이죠. 그럼 나머지 마리간들 있지 않습니까? 뭐 눌지 마리간, 자비 마리간, 소지 마리간, 나머지 마리간 다 몇 세기 놈들? 5세기. 5세기 무슨 동맹? 6. 무슨 동맹? 나제 동맹. 퉁치고 또 넘어가면 되죠. 그럼 바로 몇 세기만 남았습니까? 6세기. 금방 끝나지 신라. 그래서 여러분들 신라는 진짜 금방 끝납니다. 이제 우리 6세기 때 신라와 3명이 있을 건데 전 적긴 2명만 적을게요. 무슨 왕? 버풍왕. 버풍왕, 그 다음 무슨 왕? 진흥왕. 이렇게 딱 2명만. 뇌물 마리간 다음에 몇 세기? 5세기. 5세기는 무슨 동맹이라고요? 나제 동맹. 이거 다 나제 동맹입니다. 퉁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5세기는 나제 동맹. 여기 나제 동맹. 자, 그럼 이제 몇 세기? 6세기. 그래서 제가 말하죠?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가 뭐더라? 신라. 이렇게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봅시다. 교재 보면 지증왕이라고 나와있죠? 지증왕. 여기 보이죠? 지증왕 때 뭡니까? 다 명칭이 바뀝니다. 왕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마리간에서 왕으로. 그 다음에 나라도요. 사로국이 아니라 신라라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징어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국을 정복했더라. 지증왕. 자, 간단하게 쭉 줄치면 됩니다. 지증왕, 명칭이 바뀌었다. 왕. 그 다음 뭘로 했더라? 신라. 그 다음 어디? 우상국 정복. 되셨나요? 네, 대부분 그 한국사 능력검증에 가끔씩 정답이 되지만 거의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될 왕은요, 바로 법풍왕과 진흥왕. 여러분들, 뭘 진흥시켰답니까? 법풍왕. 법. 뭘 반포했을까요? 율령 반포.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불교 공인. 자, 여기서 하나만. 이 불교가 공인되었다고 하는데, 불교 공인입니다. 공인은 믿어도 된다,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불교는 당연히 이때 6세기 아니까 법황, 지증왕부터 다 6세기입니다. 그럼 이때 들어왔던 게 아니라 이건 너무 느리죠? 이때 인정받게 된 겁니다. 공인. 그래서 2차돈의 순교비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와 관련해 2차돈과 법황이 짜고 친 겁니다. 귀족들의 반발이 매우 심했던 것입니다. 이 법황 때 그 불교를 공인하면 귀족들이 싫어 막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2차돈과 법황이 짜고, 법황, 네가 왕께서 이제 불교를 공인하겠다고 말해라.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반항할 거다. 귀족들 앞에서 발을 안 할 거다. 그때 내 목을 쳐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장이 있는 겁니다. 회의장에서 귀족들과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교 공인하겠다. 그래 이제 2차돈이 시발시발 되면서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때 그냥 목을 딱 날려버린 겁니다. 그럼 분위기가 어떨까요? 순간 정적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불교를 공인했다. 그래서 이때 2차돈의 목을 틀 때요, 흰 피가 하늘 높이 솟았다. 2차돈의 순교비. 이 사람 불교 공인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죠. 그래서 순교비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게 바로 2차돈의 순교비. 자, 그래서 우리 법흥안보다 불교 공인. 그 한국사 능력검정에서는 2차돈이 직접 나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계속 봅시다. 17관제 정비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골품제도 정비하고 병부를 성취했다고 합니다. 자, 법흥의 업적 들어갑시다. 자, 뭘 반포하고요? 율령 반포, 불교 공인, 17관제 정비, 그 다음 병부 설치, 상대등 설치. 여러분들 많은 내용이 있죠. 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무슨 정비? 체제 정비. 중앙집권국가 완비된 게 무슨 와? 법흥화. 그럼 요때 모든 중앙집권체제가 완비되었죠. 이 힘을 바탕으로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뻗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나갈 진짜 무슨 와? 진흥왕. 그래서 이때가 뭔가 신라 최대 전성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진흥왕의 업적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자, 신라의 군사조직, 영토확장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군사조직 필요하죠. 그래서 신라의 청소년 집단,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시키고, 누구랑 더불어서? 백제와 더불어서 한강 하류 먹고, 맞죠? 상류까지 진출했다가 누구 뒤통수 때리고요? 백제 서왕 뒤통수 때리고 한강 하류까지 먹어버려.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북쪽. 고구려가 그 당시 좀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북쪽까지 진출했던 거. 요때 바로 6세기 시도 최대 전성기가 바로 누구 황태다? 진흥왕. 진흥왕 여러분들 간단하죠? 무슨 확장이 있더라? 나아갈 진짜니까 영토 확장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군사조직, 진흥왕 별표 2개 치고 어떤 거 주시면 되니까? 화랑도. 그 다음 어떤 거? 영토 확장. 그래서 신라 최대 전성기가 바로 어때입니까? 요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흥왕 때가 최대 전성기다 보니까 또 뭐 해야 됩니까? 후손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4개의 무슨비? 순수비가 건립하게 됩니다. 망우릉비, 황추릉비, 북한산비, 그 다음에 창녕비. 순수란 뜻은 뭡니까? 깨끗하다 그건 아니겠죠? 영역표시입니다. 영역표시. 이 왕이 돌아다닐 숫자, 지킬 숫자. 일종의 영역표시라고 보면 되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다 우리 신라 영내에 다 있지 않습니까? 딱딱딱. 그 다음에 주원고르비 옆에다가 떡하니 이제 뭘 박아놨을까? 단양적성비를 또 하나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몇 개 순수비? 4개의 순수비야. 하나의 단양적성비. 고구려 비석 몇 개? 2개. 신라 비석 몇 개? 5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나요,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신라 진흥왕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삼국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가야에 있는데 가야는 너무 지금까지 들어가면 좀 힘들고 저도 힘들어서요. 가야는 놔두고요. 우선 여기까지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볼 건데 이거 한번 봅시다. 마지막 다 끝났습니다. 봅시다. 몇 세기? 몇 세기? 4세기죠. 여러분들 사료 읽다가 연도 나오면 연도 외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세기로 고치면 됩니다. 307로 나왔다. 이거 외우란 거 아닙니다. 몇 세기다? 4세기. 근초왕 정답 고르면 됩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이거 다 몇 세기? 400년, 427, 475. 다 몇 세기?
오색이죠. 그럼 어떤 거 정답? 고구려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홍우명, 평양천도 427. 그 다음에 한성점령 475. 그 다음에 554년 나오죠. 그럼 몇 세기? 6세기. 되나요? 요게 바로 백제 진흥왕이 성왕 죽인 관산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무슨 성? 관산성 전투.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삼국은요, 제가 계속하지만 4냐, 5냐, 6이냐 요걸 뼈대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 집시다. 문제 풀면서. 자, 문제 풀면서 이제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9번부터 들어갑시다. 29번. 우리 백제 했을 때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안 했네요. 자, 거기 보면 그림의 가상 인터뷰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웅진에서 어디 천도? 사비.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뭐 들어가면 됩니까? 백제 성왕이 되겠죠? 백제 성왕 관련 거. 정답만 하겠습니다. 좀 힘들어서. 나라 이름 뭐랬더라? 남부요.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30번 문제 들어갑시다. 문제 대단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뭐 되게 오답 정리는 되게 힘듭니다. 정답만 고릅시다. 몇 년 나왔습니까? 거기 다 보면. 500년 되죠. 그러니까 523, 524. 됐나 여러분들? 554까지 나왔죠? 554까지. 바로 뭡니까? 6세기. 자, 그러면 어떤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554년에 죽임을 당했다고 하죠. 죽임을 당했으니까. 백제 성왕. 그래서 백제 성왕 관련된 거. 정답 몇 번? 1번. 나라를 남부여라 했더라. 됐나요? 31번 들어갑시다. 거기 애들이 뭐합니까? 떡 깨물고 있죠? 네, 바로 신라 이사금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2번. 자, 그 다음에 32번 들어갑시다. 32번. 여러분들 거기 이왕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줄에 뭐 나왔습니까? 2차돈이라고 나왔죠? 2차돈. 자, 그러면 신라 무슨 왕? 법흥왕. 우리 신라면 뇌물 말이까 5세기 나제동맹, 6세기 때 뭐 배웠습니까? 법흥왕과 진흥왕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럼 뭐 했다? 율령만포. 노급해제 배운 적 없고요. 금강가야 복수. 요건 가야 할 때 제가 같이 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몇 번? 2번. 33번. 지도에 비석을 세우는 왕의 업적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이거 몇 개 비석? 4개 나왔죠? 순수비 나왔습니까? 무슨 왕? 진흥왕. 진흥왕 관련된 거. 무슨 도? 화랑도를 국가조직 정비. 정답 몇 번? 3번. 됐나요? 34번. 그 남한강 중지역의 적성을 차지했대요. 여러분들 이건 중원고르비가 아니죠? 단양 적성비가 되겠습니다. 단양 적성비. 그럼 이거 비석 세울 때가 신라 진흥왕 때가 되죠. 진흥왕과 관련된 거. 걸사표 이런 거 배운 적 없죠? 이사부 시키고 우상국정 보겠다. 제가 말로만 했던 왕입니다. 법흥왕 전에 지증왕입니다. 거기 지증왕 적어놓고요. 자, 국사 편찬하겠다. 정답 3번. 백제도 전성기 근초왕 때, 신라도 진흥왕 전성기 때 국사람 편찬. 정답 몇 번? 3번. 4번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고요. 5번도 무슨 왕? 지증왕. 이건 문화사 문제인데 어찌 보면 좀 어려웠죠? 정답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5번 들어갑시다. 35번. 다음 사항 이후에 일어난 사실이죠. 우리 백제군이 신라군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럼 몇 세기? 6세기가 되겠죠? 6세기 이후 고구려에 빼앗겼던 한강도 찾아왔다. 자, 그러면 그 이후니까 무슨 왕의 업적? 진흥왕의 업적이 되겠죠? 신라 금강가는 법흥왕입니다. 고구려가 수도 평양 옮겼다. 장수왕 5세기가 되겠죠? 제끼고요. 무슨 성 전투? 백제가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 진흥왕 때 뭐 했더라? 죽임당했다.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됩니까? 3번. 그 4번 영락연호는 광개토대왕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즐거워라 영락연호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5번 있지 않습니까? 근초왕 다음에 침류왕이라고 있습니다. 제 교재에는 있는데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립니다. 예, 이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이거 그냥 학생들 같이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하면 좀 기운 나면서 하는데 혼자서 계속 찍으니까 좀 기운이 많이 빠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좀 길었는데 요 정도까지 하면 여러분들 거의 95% 끝났습니다. 다음 강의는요, 우리 가야부터 해서 제가 연결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이거 프린트한 거 다시 한번 꼼꼼하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꼭 기억할 거 4, 5, 6 요것만 제대로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